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휴가는 잘 보냈나요? 한 과목을 끝낼 수 있었는데 끝내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약 한 과목 하나를 집중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휴가 기간이 보통 다음 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산만하고 그럴 거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리듬이 또 깨졌을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아마 한 일주일 정도는 리듬감을 다시 찾는데 아마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소유권부터 해서 보도록 합니다. 195페이지 쪽에 03번 상린관계입니다. 195 소유권 중에서 03 상린관계. 그 상린관계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면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의 조정을 상린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접한 토지 이용 관계를 조절을 안 해놓게 되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이 다툼은 심각한 이웃 간의 분쟁으로서 여러 가지 그 칼부림이 나는 수도 있고 서로 길을 막는 수도 있고 굉장히 한 동네에서 볼상사나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상린관계는 소유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 당연히 적용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지상권, 이 전세권 이런 데도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차권에 대해서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린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인접 토지 사용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목 나무가지하고 나무 뿌리가 넘어왔을 때 그다음에 경계 담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03번과 관련해서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한다. 자, 이 통상의 경계표라든가 담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이 통상의 경계표라든가 담장 설치 비용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절반하여 부담합니다. 절반. 당사자가 절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제 측량 비용인데 측량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것은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기출문제가 이걸 갖다가 꼭 이렇게 여기 묻어서 낸단 말이죠. 이렇게 경계표와 담장과 측량 비용을 갖다가 절반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되면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절반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면적에 비례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경계표, 담장, 측량 비용 세 개가 묻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리게 돼요. 두 개만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니까 그럼 1번 봅니다.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에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틀렸네요.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측량 비용만 면적에 비례하는 거고 경계표와 담장 설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한다고요? 절반하여 부담하는 거죠. 이게 기출문제로 올라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헷갈리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중에서 이 지금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 측량 비용이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채권법 쪽으로 오게 되면 채권법 쪽에서 매매 파트입니다. 매매 파트에서는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물권법 소유권 파트에서는 면적에 비례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법에서 매매 파트에서는 측량 비용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을까요? 절반, 그러니까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법에서 매매 파트에서는 쌍방이 절반, 그러니까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느 쪽에서 내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파트에서 측량 비용을 내게 되면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런데 채권법 매매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측량 비용은 뭘로 간다고요? 균분해서 부담한다. 균분이니까 절반에서 부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시험 문제를 어느 쪽에서 내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소유권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본 거란 말이죠. 소유권 파트에서는 측량 비용이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으나 채권법 매매 파트에서는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용 부담하라고 됐다고요?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헷갈릴 테니까 아예 제가 지금 매매 파트를 찾아줄게요. 문제집 상태에서 매매를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줄게요.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은 자꾸 헷갈려갖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웃자다가 맞고 웃자다가 틀리고 이런 문제를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을 할 때도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저 매매 파트 쪽으로 가가지고 계약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약 비용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약 비용과 관련하여 지금 저쪽 358페이지 쪽이네요. 지금 358페이지 14번인데요. 그 14번에 보면 매매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그 4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4번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매 계약 비용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 매매 계약 비용으로 들어가던가요? 감정 평가 비용, 측량 비용,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요게 매매 계약 비용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 비용 안에 들어가는 게 감정 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인데 이건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균분하여 부담한다. 거기 4번 동그라미에 당사자가 뭐 하라고 돼 있다고요?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지를 않았는데 시험 문제가 디테일하게 다 구분해서 내요. 근데 여기 좀 이제 구분을 안 해놨는데 그래서 정확한 여기 지금 소유권 파트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느냐 아니면 채권법 매매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측량 비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측량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다르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주의를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03번에 1번 틀렸다.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이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측량 비용만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고 측량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니까 경계표라든가 담장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절반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어떻게 부담해야 된다고요? 면적에 비례한다. 자꾸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갑은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건 무상이라 그래요. 원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주의 토지 통행권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기면은 그 105, 거기 196페이지 공업원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오는데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해서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유상이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원칙이라고요? 유상인데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거 자체가 1000평이다. 1000평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500평
500평을 갑이 이쪽을 쓰고들 하고 을이 이쪽에 500평을 쓰기로 했다 이거죠. 그럼 분할로 인해서 을 쪽을 사용하기로 한 사람은 공로에 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로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로를 개설을 했는데 이렇게 분할로 인하거나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접하지 못하게 됐을 때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 통로의 사용권은 뭐가 된다고요? 무상이다. 원래 주의 토지 통행권에 따라서 통로를 개설했다.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유상이 원칙인데 이렇게 무상이 예외가 발생되어진다 이런 소리죠. 2번은 그 예외에 관한 내용으로서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2번 동그라미 볼까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갑은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그럼 이제 지금 문제상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네요. 위에가 갑이고 아래가 을로 돼 있네. 지금 문제상으로는 그렇네요. 2번 문제상으로는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인지 소유자. 인지가 뭐예요? 인접한 토지를 줄인 거죠.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고급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높게 좀 더 고급화된 재료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맞는 말이고. 자, 네 번째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가 곤란한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여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 좀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게 그 여수입니다. 그래서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죠. 자, 맞는 말이고 5번입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인지 사용 청구권. 이거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유상입니다. 인지 사용 청구권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해야 돼요. 유상입니다. 공짜 아닙니다. 자, 05번 갑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인데 포위된 토지, 피포위지 토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는데 보상을 요한다 그랬습니다. 자, 05번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으나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에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통로 개설과 관련해서 두 가지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 통로가 있어요. 현재 통로가 존재하는데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못한다.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새로이 통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로가 있는데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새로이 통로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로와 관련해서 된다는 판례와 안 된다는 판례가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현재 통로가 있지만 그 통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새로이 통로 개설, 물론 통로 개설하면 유상이에요. 공짜는 아닙니다. 새로이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로가 있지만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 세로의 통로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판례와 안 된다는 판례 두 개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더 편리하다 이렇게 나오는 통로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공업원의 1번은 공로사의 기존의 통로가 있으나 그것이 통로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그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새로이 통로 개설이 가능한 겁니다. 맞고요. 두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해 이용상까지 미리 대비된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사람의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해 주는 거니까 1m나 1.5m 정도의 통로를 개설해 주면 되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 가지고 통로를 개설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네요. 3번에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되는 경우에 통로 개설 비용을 원칙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네 번째,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데 통행권자가 철거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통행권자가 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등기하게 되면 지역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하면 물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물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역권이 성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소유권의 일부 파트로서 있을 뿐이지 별도로 등기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쪽으로 가서 08번입니다. 다음 중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나왔는데요. 저당권 시효 취득이 안 됩니다. 왜 저당권 시효 취득이 되냐?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뭘 수반하지 않는다고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 안 됩니다. 분묘 기지권 20년간 수호 봉사를 하게 되면 시효 취득을 하는데 시효 취득을 하면 분묘 기지권은 뭐로 본다 그랬나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보는 겁니다.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면 뭐로 본다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으로 갑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 기지권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판례 변경이 있었던 말씀 드렸죠?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원래 지료가 무상이었는데 올해 판례 변경이 되면서 지료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유상으로 전원 합의체 변경으로 판례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요구하면 줘야 된다라고 올해 전원 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어요. 꼭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성명불상자의 토지에 대해서 요거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명불상자 거를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일본인들이 놓고 간 땅이 되겠는데 이를 국가가 환수를 했습니다. 다행인데 환수를 못하고 성명불상자의 땅을 갖다가 누군가가 20년 점유를 하게 되면 시효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성명불상자의 토지 시효 취득이 할 수 있고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이 됩니다. 그러면 뭐는 안 되냐? 행정재산 중에서 보존재산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이 가능하지만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중에서 보존재산으로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미음번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인 대지 그렇습니다. 복도 계단 그 집합 공용부분인 대지 이런 건 시효 취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20년의 시효 취득이 허용됩니다. 일필토지 일부 시효 취득이 되고요. 국유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때 이것도 시효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되겠구나. 국유토지가 공원으로 지정됐으니까 이것도 행정재산으로 바뀐 것이니까 시효 취득이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자, 넘겨서 200페이지 쪽으로 가서 12번 봅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자. 잠깐만, 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어요? 그게 내가 무단으로 남의 땅을 소유권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취득 시효에 기초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가 아니라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요. 잠깐만, 점유취득 시효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점유입니다. 소유의 의사가 무슨 뜻이에요? 자주점유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해야 되는데 소유의 의사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주점유를 가리킵니다. 자주점유. 그러니까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그 공용 부분을 박스 쳐보세요. 그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복도, 계단, 승강기 이런 것들인데요. 복도, 계단, 승강기 뭐 이런 공용 부분은 별도의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네요. 세 번째, 일필토지 일부. 박스 쳐보세요. 일필토지 일부. 일필토지 일부는 시효 취득이 된다 그랬나요? 예,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 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일필토지 일부 시효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 민법 245조가 지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갖다가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겠죠. 그러면 이 시효 완성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주는 등기.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시효 완성자. 자, 그럼 거기 4번 봅니다.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갑이 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을이 지금 시효 취득이 진행 중인데 이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이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시효 취득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20년이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가등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가등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가 이 시효 취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효 취득 완성 이후에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효 취득,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이 본등기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 넘어간 상태는 20년 이후에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자는 등기 말소하고 넘겨달라라고 청구가 안 돼요. 20년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자가 등기 말소하고 등기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청구도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4번 다시 보세요.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 그럼 가등기가 선이네요.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시효 완성된 이후에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랍니다. 이후에 넘어갔어요. 20년 이후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등기 넘겨주세요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됩니다. 4번 지문 아주 잘 틀리는 지문이니까 주의를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압류,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의 효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돼요. 자, 넘겨서 203페이지 쪽에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맞네요. 자, 이런 소리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 이 땅에 대해서 지금 20년의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20년의 시효 완성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럼 시효 완성을 했다 그래도 내 땅을 지금까지 쓴 거니까 내 땅을 좀 돌려달라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시효 완성자에게는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허용되지 않느냐? 시효 완성자는 점유할 권한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시효 완성자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내 땅 돌려달라라고 하는 반환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것도 안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도 안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이 뭐냐면 그럼 내 땅을 지금까지 쓴 거에 대한 사용료 내라, 지료, 임료 내라라고 하는 것이 지료, 임료가 부당이득인데 지료, 임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효 완성된 자에게는 부당이득으로서 그동안 20년치 사용료 내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시효 기간 진행 중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건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시효 기간 진행 중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이건 중간에 팔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팔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팔렸다. 근데 이게 팔린 것이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9년, 20년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이니까 아직은 의리 시효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년에 정액이 넘어갔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7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7년 동안을 더 점유를 해가지고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럼 시효가 완성된 자는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에서 병으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단 말이죠. 언제 넘어갔느냐 했더니 시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넘어갔어요. 완성이 안 된 상태. 그래서 13년쯤 을이 13년쯤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저한테 팔았다 이런 소리예요. 물론 14년쯤 팔았을 수도 있고 15년쯤 팔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13년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랬을 때 나머지 기간을 지금 을이 점유를 해서 시효가 완성됐으면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정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2번.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 시효기간 만료 당시 등기명의인,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등기부에 누가 이름이 올라 있나요? 정이 올라 있잖아요.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정. 현재 등기명의인은 정이니까 정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청구권 행사에서 등기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잠깐만.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3자에게 처분했다는 것은 20년 이후에 처분한 거죠? 거기서 힌트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럼 20년에 시효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말은 시효 완성 이후에 팔아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효 완성 이후에. 시효 완성 이후에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자, 요 경우는 시효 완성되고 난 다음에 팔아먹었다. 시효 완성 이후에 지금 이후에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제 매매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렇게 해볼게요. 시효 완성 이후에 지금 매매를 이유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줬다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배청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효 완성 이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20년 이후입니다. 시효 완성 이후에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 격려 전에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도 제3자인 근저당에 대해서까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소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소리예요. 시효 완성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다가 저당권이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시효 완성자에게 이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을은 저당권,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안고 받아갔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시효 완성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담보 잡혔다는 거예요. 담보 잡히고 저당권에게 돈을 빌렸는지 근저당을 설정해서 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일단 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효 완성자에게 이 토지를 넘기면 저당권,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 완성자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은 이건 누가 변제를 해야 돼요? 시효 완성자가 안고 가져갔으니까 시효 완성자가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고 가져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저당권, 근저당권을 인정 안 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저당권, 근저당권을 안고 가져갔으니까 돈은 을이 갚아야 된다 이 소리 되는 겁니다. 4번의 뜻 알아들었나요? 거기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20년 이후에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인정 안 한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인정 안 한다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 갑이 갚아야 된다는 소리고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 갚아야 된다고요? 을이 갚아야 된다. 시효 완성자가
안고 가져갔으니까 수요 완성자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5번 갑니다. 시효 완성 후 동그라미 칩니다.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겁니다. 칠판 잠깐 보세요. 자 20년에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했다라는 걸 갖다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시효 완성자인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확인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느냐. 시효 완성을 했으니까 지금 요 땅 깔고 앉아 있는 이 땅은 내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유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했더니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당신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지 20년에 시효 완성됐다라는 걸 갖다가 들어서 법원에서 내 땅이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확인 청구 소송 내는 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자, 5번 다시 볼게요. 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소송을 제기해서 내 땅인 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확인 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5번 틀렸다는 소리고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 시효 기간에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갑이 을에게 지금 갑이 을 명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 요게 을 땅이고 요게 이제 시효 완성자는 갑이고 이렇게 되네요. 을 토지를 갖다가 갑이 시효 완성했다. 지금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갑이 을 명의 토지에 대해서 점유취득 시효 기간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갑이 을에게, 갑은 시효 완성자입니다. 을은 토지 소유자고 을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중요한 건 후입니다. 후 동그라미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시효 완성 이후에 팔아먹었나요? 중요한 건,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제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잡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아셔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후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되고 난 다음에 팔아먹었다. 자, 여기 보세요. 시효가 완성됐는데 토지 소유자가 완성 이후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이런 소리예요. 이 넘긴 거에 대해서 시효 완성자는 이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시효 완성 이후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권 행사가 안 돼요. 자, 정한테 넘어간 건 시효 완성 이전에 넘어간 거죠. 이거 13, 14, 15니까 20년 전이잖아요. 정한테 넘어간 것은 시효 완성 전에 넘어간 거고, 병한테 넘어간 건 시효 완성 이후에 넘어간 거죠. 이후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20년 이후에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다만 20년 이후에 팔아먹은 것은 소유권 주장이 안 되지만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팔아서 소유권 넘어간 사람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전에 팔아먹은 사람한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차이에 의해서 후냐 전이냐, 그게 중요한 건 후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봐요.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후에 후 동안 그럼 20년이 지난 후입니다. 후에 을은 토지 소유자고 그 토지를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처분했어요. 그럼 병한테 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는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진다. 병은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신에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응해야 된다. 손해배상해를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기억번 니은번 갑니다.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마친 병명의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갑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했었는데 여기 그대로 있네요. 시효 취득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미 가등기가 돼 있던 걸 기화로 해가지고 시효 취득 기간 이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병을 상대로 해서 을은 본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을 들어서 본등기한 사람한테 등기 말소 소유권 넘겨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다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갑은 병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시효 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자,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번 갑니다.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점유를 승계한 정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요 갑으로부터 승계를 했다는 거예요. 점유를 승계했대요. 정이 승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승계한 정은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자, 정이 지금 갑이 이 시효 취득을 완성했으니까 이 취득시효 완성을 정이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주장을 해서 등기 나한테 넘겨주세요라고 된다.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갑을 뭐 해야 돼요? 대위에서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갑니다. 점유를 승계한 정은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직접 자기에게 안 되니까 누구를 대위해라고요? 소유 시효 완성자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지 직접 자기에게는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07페이지로 와서 25번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인데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가 10년, 그 다음에 점유도 10년, 등기와 점유가 10년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점유는 무과실을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점유에 대해서 뭘 추정 안 해준다고요? 무과실을 추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가 입증해야지. 무과실은 추정 안 되니까. 잠깐만, 점유에서 추정되는 게 5개 추정해 준다 그랬죠? 어떻게 5개 추정해 줘요? 선의, 그 다음에 자주, 평온, 공연, 계속적 점유 5개는 추정해 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무과실은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과실은 추정해 주지 않는다. 자, 이 등기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등기가 적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는 적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적법하지 않아도 돼요. 무효의 등기라도 10년 갖고 있으면 하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불법 등기라도
10년 갖고 있으면 하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법하지 않아도 되고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가 없어요. 무효의 등기라도 몇 년 갖고 있으면 하자가 치유한다고요? 10년. 단 무효의 등기 적법하지 않아도 되고 위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조한 등기라도 10년을 보유하게 되면 하자를 치유합니다. 단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된다? 이중의 보존 등기. 요거 하나만 무효 등기 중에서 이중의 보존 등기 중에서 후 등기, 나중에 된 등기, 뒤에 된 등기를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그걸 10년 갖고 있어가지고는 하자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의 보존 등기 중에서 후 등기, 뒤에 된 등기죠. 이 후 등기를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10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자를 치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것 딱 요거 하나만 하자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불법 등기, 무효의 등기 이런 거 다 치유를 합니다. 위조한 등기도 다 치유가 돼요. 10년을 갖고 있으면 다 치유가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등기 10년, 점유 10년은 한 사람이 10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승계를 인정해요. 승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등기와 점유를 합쳐서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등기를 갖다가 등기와 점유를 4년 했습니다. 등기도 4년, 점유도 4년. 이거를 갖다가 을이 가져다가 등기 6년, 점유 6년 했습니다. 그럼 을은 전임자의 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5번 볼게요. 25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 1번 무효인 이중의 보존 등기를 기초하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되는데 무효 등기, 위조 등기 다 하자를 치유하는데 뭐만 한다고요? 이중의 보존 등기 중에서 후 등기, 뒤에 된 등기를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10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하나만 안 돼요. 자,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은 점유에 가는 것이고 등기에 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세요. 무과실 제가 어디다 무과실 써놨어요? 점유. 점유에 대해서 무과실입니다. 등기의 무과실이 아니라 등기는 과실이 있어도 돼요. 위법한 등기, 불법 등기도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불법도 돼요. 위조해도 돼요. 근데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건 어떤 거는 과실이 없어야 된다고요? 점유. 점유는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과실은 점유에 가는 것이고 등기에 가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의 무과실의 여부의 증명책임은 시효 취득을 부인하는 소유자에게 있다. 소유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 점유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취득시효를 뭐 한다 그랬어요? 부인하는 자는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자니까 그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3번이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4번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 조차를 밟지 않은 채 등기부상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부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등기부상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건 무효란 말이죠. 이 무효는 등기부상 무효가 아니라 이것은 지적이 지금 무효예요. 이것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을 넘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26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에 동그라미 칩니다.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자,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현재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잖아요, 지금. 등기부 취득 시효는 현재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죠. 위조를 해왔던 불법 등기든 간에 좌우지간 자기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 취득 여기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를 넘겨받아야만 소유자가 될 수 있죠. 다시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부가 지금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시효 완성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등기부 취득 시효는 지 이름으로 현재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위조의 등기든 불법 등기든 간에 자기 앞으로 현재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이미 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후 그러면 이 완성된 자는 등기가 별도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에 현재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 거니까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의 명의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그 점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는데 지금 등기가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기부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 상실 안 해요. 1번 쯤은 틀렸네요. 점유자는 소유권 상실한다. 소유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1번 쯤은 틀렸고 2번 갑니다. 등기 명인에게 매도인이 동일한 등기 명인과 매도인이 동일한 경우에 이를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과실 없는 점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등기 추정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될 필요는 없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족하다. 결론적으로 등기와 점유의 승계 취득이 인정된다. 요거 한 사람이 10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앞사람이 갑이 4년, 등기 4년, 점유 4년, 을이 넘겨받아서 등기 6년, 점유 6년 합산해서 10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년을 완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소유자의 점유와 등기를 승계받아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등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 책임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다. 잠깐만,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자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까 점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와 점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뭣도 하고 있어요? 점유도 하고 있으니까 점유가 무과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지. 왜? 추정해 주진 않으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등기부 취득 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 책임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네요. 다섯 번째, 중복의 보존 등기 중 뒤에 있다. 뒤에 있는 걸 후등기라 그래요.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에 터잡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지금 이중의 보존 등기 중에서 뒤에 된 등기를 터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10년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거 하나, 등기부 취득 시효가 안 되는 거 하나,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와서 30번의 부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